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하고 있는 두 명을 모셔봤는데 현직 레지스터드 너스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한 번씩. 저는 한국에서 2년 경력 쌓고 올해 9월에 워홀로 넘어와서 10월부터 다니고 있고 아직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돼. 신입 갓신입. 저는 한국에서 한 1년 조금 넘게 경력을 가지고 있고 2023년 8월에 넘어와서 이제 레지스터 너스 면허 딴 지는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에이지 케어에서 레지스터 너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에이지드 케어 선택한 계기가 있다면? 저는 일단 처음에 호주에 넘어왔을 때 면허 전환을 하지 않고 한국 면허로 스트림 A만 받고 넘어온 상태여서 널싱홈을 지원을 할 때 이제 케어러로 썰티 없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케어러로 일하다가 면허 전환을 하고 나서 다시 레지스터 너스로 이제 계약 조건을 바꾸고 또 직급도 바꿔서 일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병원, 종합병원 경력이 하나도 없었고 이제 로컬 특반절 병동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스킬들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병원으로 가는 건 좀 무리다 싶어가지고 물론 에이지드 케어가 절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에이지드 케어로 시작하기 좋은 곳이라 생각해가지고 첫 출발점으로 좀 병원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그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하면 조금 더 환자를 좀 더 세세하게 볼 수 있고 전화 영어도 많이 하고 맞아. 이메일도 엄청 많이 쓰고 영어를 빨리 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병원을 굳이 선택한 계기는 뭐예요? 처음에 이제 구직 활동을 할 때 뭐 식탁컴이나 조라 앱을 써서 했는데 많이 연락이 안 왔었고 이메일로 커리어란에 있는 이메일로 저는 쓰는 걸 했는데 이걸 EOI Expression of Interest라고 해서 저는 구글 맵을 다 켜가지고 주변에 시티 주변에 있는 널싱홈부터 점점 반경을 넓혀가면서 모든 널싱홈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메일 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 간략한 자기소개 쓰고 제 한국 면허랑 뭐 여러 가지 서티들이랑 학교 졸업증 이런 거 다 첨부해가지고 이제 레지스터 너스에 관심이 있다, 뭐 케어러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연락이 와서 왔어요. 그 중에 여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일단 작고할 때 GP던 에이지드 케어던 병원 상관없이 시티에서 일하고 싶은 게 1순위였어가지고 약간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멜번 시티 라이프를 누리고 싶은 게 제일 컸어가지고 제가 이제 멜번 시티에 살고 있다 보니까 구글 맵에 에이지드 케어를 검색해가지고 뭐 트레인이던 트램으로 그 편도 1시간 이내에 걸리는 곳들을 찾아가지고 거기로만 지원을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은우를 블로그 이웃으로 그냥 1년 동안 알고 있어가지고 은우가 EOI로 합격했다는 글을 보고 저도 그 글을 참고해가지고 은우처럼 막 레주메랑 저 간호사 이런 레지스트레이션이나 뭐 자격증 같은 거 메일로 다 첨부해가지고 시티에 있는 데다 메일을 다 보냈었어요. 자세한 방법은 제 블로그에 여기 가득 정보가 EOI 담겨져 강추. 있으니까 저 여기 더보기란에 하나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 경력으로 왔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심장내과랑 혈액종양내과 같이 있는 내과병동에서 1년 2개월 정도 짧게 쌓고 왔습니다. 거기 한 곳에서. 응. 이제 대학병원 갔다가 한 달도 못 다니고 바로 퇴사했고 그 뒤로 이제 척관절병원이 로컬 척관절병원 한 70병동 되는 곳에 입사해가지고 거기서 딱 병동에서 2년 경력을 채웠어요. 근데 저는 약간 두 사람과 달리 큰 병원 경력이 없어서 호주 와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약간 용쌤한테 옛날에 컨설팅 받을 때도 그렇고 호주는 한국병원 타이틀 진짜 안 본다고 맞아. 안 봐. 본인이 할 수 있는 스킬을 거기 지원하는 병원에 어떻게 녹아들게 할 수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일단 도전해보자 하고서 왔는데 운이 좋게도 그렇게 운도 좋았지만 노력을 하면 맞아. 할 수 있다는.
간호사로서 주된 에이지드 케어의 병동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보통 애프터눈 시프트하고 나이트 시프트만 하는데 오후에 일단 업무는 이제 2시 반부터 시작해서 핸드오버 한 30분 정도 하거든요. 저희 1대 30이라서 간호사 한 명당 25명에서 30명 정도 보고 이제 인계를 하면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제 케어러들한테 여러 가지 전달사항, 이제 오늘 해야 할 태스크들 같은 거를 업무를 분담하고 3시부터는 3시약 있는 레지던스가 있어서 3시약 돌리기도 하고 애프터눈 시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레지던스 오브 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명씩 한 달에 하루 그 날에 맞는 레지던스들의 케어 플랜 같은 거를 쭉 리뷰를 하는 게 있어요. 한 달 동안 어떤 의사를 몇 번 받고 약 바뀐 게 뭐가 있고 뭐 변화된 게 뭐가 있고 모빌리티 같은 게 변화됐는지 시기 같은 거는 변화가 됐는지 피지오한테 이제 리뷰를 받고 한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 확인을 하고 레지던스하고도 컨설팅을 하고 보호자하고 전화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업무가 이제 애프터눈 시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서 그거를 일단 가장 주되게 하고 마치면 저녁약 돌리고 밥도 가끔씩 밥이랑 같이 또 이제 어시스트 해주고 이제 저희도 저녁 먹고 또 자기 전약 bedtime medication 또 돌리고 보통 모닝 시프트에는 의사 회진들이 많이 와서 약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보통 애프터눈 시프트에서는 이제 약국하고 연락한다던가 좀 컨펌 같은 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진짜 전화 영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메일 쓰는 경우도 너무 많고 전화 오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널싱홈 자체가 RN이 차지 역할을 같이 해서 정말 모든 전화가 다 이제 제 팀 리더 폰으로 와가지고 약간 한국에서는 요양병원 하면 되게 병원에서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쉬러 가는 느낌이잖아요. 솔직히 일하러 가는 게. 근데 여기는 진짜 요양병원은 제 생각엔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 큰 병원에서 일하다가 여기로 왔었을 때 환자나 여기서는 레지던스라고 부르는데 이 입원해 있는 레지던스들이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볼 수 있고 뭐 입원한다거나 퇴원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흔치 않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가장 좋았고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정말 케어한다는 느낌이 엄청 커서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큰 병원에서는 일할 때는 간호사로서 막 일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약 주고 약간 이게 반복돼서 이 한 사람을 케어한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널싱홈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분들이 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우리는 어시스트 하는 입장이구나. 그래서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서 많이 다니는 것 같고 워낙에 이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또 1대 30 보면 너무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데 또 그 중에는 경증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아서 사실 약만 주면 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조금 더 제 입장에서는 여유로운 것 같아요. 병원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고 약간 한국에 계시는 80대 분들은 그 침상에서 좀 못 벗어나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90대 분들도 맞아. 맞아.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무슨 가든 파티 가고 생일 파티 한다고 드레스 사고 새로운 드레스 사고 뉴질랜드 크루즈 여행 간다고 수영복 시키고 입어보고 이거 괜찮냐 하고 크리스마스 파티 즐기시고 맨날 레터 쓰시고 자서전 쓰고 계시고 막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하고는 확실히 삶의 질이 높은 삶의 질을 끝까지 그래서 제가 아래는 안 해봤으니까 그럼 내가 케어러로서 살짝 RN으로 바로 시작 안 하고 케어로 시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아. 저는 일단은 RN 레지까지 따고 계약서도 RN으로 계약했는데 여기 매니저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레지던트 얼굴도 외우고 좀 특성도 알고 같은 동료들이랑도 좀 친해질 겸
올해까지는 PCA로 일하자고 해가지고 아직은 지금 PCA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뭐 간호간병 이런 것도 아니고 중환자실도 아니었고 환자들도 다 너무 안락했었고 간병을 하더라도 이제 한국은 개인 간병이니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 막 대소변을 갈아볼 일도 없고 샤워를 시키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ADL을 처음에 해보면서 좀 많이 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약간 추천하고 싶은 건 내가 좀 외국 간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가끔 이제 라운딩하다 간병인 여사님들이 하는 걸 조금 옵저해볼 것 같아요. 이게 하다못해 막 긴팔 입히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팔 뒤틀리고 막 이러면서. 맞아. 이 ADL도 기술이라는 거. 맞아. 진짜. 하나하나 진짜 맞아. 생각 못했던 것까지 잘 입히는 방법이 있고 잘 맞아, 벗기는 맞아, 방법이 맞아. 있고. 그거 진짜 힘들어. 옷 입히고 벗기는 거. 맞아. 저도 가끔 간호사 하면서 케어러도 하고 근무가 섞여 있는데 저는 케어러 근무를 좋아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기저귀 갈아드리면서 엉덩이에 습진이 생겼나 뭐 욕창이 생겼나 확인도 좀 해주고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확실히 간호사로서 일할 땐 예를 들어 약 바뀌는 걸 알면은 케어러로서 일할 때 아 약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게 같이 되면서 더 조금 더 상향화된 간호를 해야 되나? 좀 더 질 높은 간호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간호사로 널싱홈에서 일하면 사실 레지던스를 가까이서 볼 일이 약 줄 때 보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약만 주거든요. 근데 케어러들이 어쨌거나 같이 가장 가까이 있고 생활을 보조해주는 데 있어서는 정말 케어러들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좋다. 멋있다. 이 딱 두 업무를 딱 얘기를 해주니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무 시간은 이제 한국하고 비슷해요. 근데 7시간 반씩이라서 모닝은 7시부터 3시까지. 근데 이제 밥 먹는 시간 30분에 7시간 반이고 애프터눈 시프트는 2시 반부터 모닝 티 시간 있어요. 맞아. 모닝 티 10분이고 점심 시간 30분. 그리고 오후도 2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이제 그때 애프터눈 티 10분 퍼스트 브레이크 가지고 30분 저녁. 그리고 나이트는 좀 긴데 9시간 반. 이고 10시부터 다음날 7시 반까지. 저희 널싱홈은 그 쉬는 시간 다 유급으로 나이트 땐 줘서 1시간씩 쉬는데도 다 유급으로 갔습니다. 야, 좋네요. 좋은데 가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에이즈드 케어 레이시오는 어떻게 되는지? 1대 30이에요. 이것도 저는 널싱홈마다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널싱홈은 데이, 이브, 나이트 다 1대 30이고 나이트 때도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널스 한 명당 그냥 다 전체 60명 보는데 저희는 그냥 반반 나눠서 간호사 2명이서 보고 있어요. 그럼 케어로도 1대 30? 케어러는 1대 10 정도 되나? 그쵸. 3-4명, 4-5명? 예를 들어 섹션 하나에 레지던스 30명 있으면 널스, RN 널스 1명 있고 케어러가 한 4명 정도 배치가 돼서 그래서 30명을 4명이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취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꿀팁이라던가 이런 건 알고 오는 게 좋다. 최근 취업하신 유림 선생님. 진짜 새내기 해병. 꿀팁? 뭐 썰은 하나 있는데 그 호준 워홀 오신 분들 중에 호스피털리티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레주메 직접 드롭하고 다니잖아요. 카페나 식당에. 그래서 저도 약간 취준할 때 약간 좀 내 열정을 보여주려고 에이스드 케어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한 5-6곳 정도 가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잘 되지. 열정이 있었네. 직접 레주메 드롭하는 거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데 맞지. 왜냐면 이게 에케가 호스피탈리티처럼 시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근교에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편도로 1시간 걸리는데 가서 레주메 드롭하고 오면 체력적으로 힘든데 무엇보다도 결과적으로 드롭한 곳 중에 연락 오는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게 거기 가서 약간 레지던트 분이랑 스몰 토크도 해볼 수 있었고 막 레지던트들 밖에서 막 티타임 가지는 것도 보고 직원분들이랑도 같은 얘기도 해보고 이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막 거기서 내가 레주메 드롭한다고 해서 뭐야 왜 여기까지 와줘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들 흔쾌히 막 고맙다고 해서 받아주니까
혹시나 그냥 재미삼아 경험삼아 다녀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강한 인상을 남겨줄 수도 있으니까 누가 그러니까. 알아요. 그래서 누가 알아 만약에 진짜일지. 그치만 EOI가 훨씬 가성비는 좋아. POI 진짜. 어. 지금 비자는 어떤 걸로 일하고 계시는지? 언니는 이제 아직 퍼스트 워킹홀리데이 비자고 저는 이제 코로나 조건을 충족을 해서 퍼스트 비자 다 쓰고 이제 세컨 비자로 넘어가 있어요. 이제 서드도 신청할 계획이고 영주권 받기 전까지. 약간 사파리 같은 거는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스폰을 저희 널싱홈이 해주긴 하는데 풀타임으로 널싱홈에서 일할 수 있을까? 스타일 쉽지 않죠. 쉽지 맞아. 않습니다. 풀타임은. 둘 다 지금 그럼 캐주얼. 맞아요. 둘 다 계약은 캐주얼이고 고정 시프트를 받고 있어요. 언니도 거의 주 4회, 5회 받고 있고 저도 이제 주 4회는 기본적으로 받고 있어서 보통 32시간 평균적으로 일하는데 많을 때는 35시간도 일해서 거의 풀타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약 조건을 그래서 돈을 좀 더. 맞아요. 캐주얼은 돈을 많이 벌으니까 휴가는 무급 휴가로 가고 맞아요. 일하는 분위기나 대우는 어떤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저 일하는 곳에 널싱홈에 다니는 이제 스태프들 뭐 RN, EN, 케어러, 매니저, 피지오, 닥터 다 분들 보면은 그런 레지던스에 대한 존경심과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좋아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뭔가 일을 하기 싫어한다 이런 분위기는 없고 약간 한국 병원에 있을 때는 뭔가 다들 빨리 퇴근하고 싶어하고 뭔가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호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즐기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간호사로서 해야 할 거를 좀 제대로 하고 또 휴가를 즐길 때는 또 휴가를 즐기고 오프를 즐길 때는 오프도 즐기고 매니저하고 관계도 한국에서는 너무 선임, 상사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여기서는 뭔가 되게 나를 보호해준다? 매니저로서 내가 못하는 게 있을 때 잘 알려줘야 하는 책임을 계속 느끼고 계신 것 같고 힘든 게 있을 때 언제든지 털어놓을 수 있고 불편한 게 있을 때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메일을 쓰거나 뭐 직접 가서 얘기하거나 다 할 수 있는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매니저가. 케어러의 입장에서도 똑같은가요? 근데 저는 아직 RN이 아니다 보니까 같은 케어러 동료들이랑 그다음에 레지던트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보는데 일단 레지던트들이 놀랬던 게 호칭을 막 My Love, Darling 맞아 막 그리고 막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막 27살이라고 하면 지금 너무 막 러블리 에이지다 나보고 캐치어 보이 하라 했어. 여기에서 일할 게 아니고 캐치 보이스 해야 된다고. 맞아. 101살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를 불편해하지 않아. 그게 난 너무 좀 신기해. 뭔가 맞아. 케어를 엄청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다고 막 부려먹거나 이러진 않는데 너무 그 도움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를 불편해하거나 뭐 인종차별 이런 것도 없으시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호주라는 문화 자체는 퇴직을 하면은 대부분 다 널싱홈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가족이 있음에도 따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되게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열린 마음으로 게임도 즐기고 여행도 즐기고 춤도 추시고 영화도 보시고 편지도 쓰고 염색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되게 즐기는 모습이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뒤에 커플 아직 나오고 있네.